저는 제 며느리의 손이 제 등을 밀기 직전 그녀의 눈 속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차가운 계산, 순수한 악의, 그리고 승리의 확신이었습니다. 수영장 물은 제 발 아래에서 반짝였고 저는 그녀에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나는 수영을 못해요.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했던 그 여자의 진짜 얼굴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제가 30년을 바쳐 혼자 키운 아들은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그림자 뒤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어둠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는 단순히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교하게 계획된 파멸의 설계자였고 제 아들은 다음 희생자였습니다. 제가 진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늙은 어머니의 사랑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배신과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진실이 아무리 깊이 묻혀 있어도 결국 드러난다는 것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반전과 감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시청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 밤의 물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 며느리 지혜의 손이 제 등을 밀기 직전 저는 수영장 물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미소는 아직도 악몽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야기해야겠죠. 제 이름은 박순자이고 올해 68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들 민준이의 저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살고 있었다고 말해야 맞겠네요. 민준이는 IT 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30대에 이미 수백억대 자산을 일궈낸 자랑스러운 아들이죠. 저는 그저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며 민준이를 키웠습니다. 제 손톱 밑에는 아직도 그때의 상처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지혜는 3년 전 민준이와 결혼했습니다. 재벌가 딸이었죠. 첫 만남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면서도 손가락 끝으로만 살짝 건드렸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민준이가 행복해 보여서 저는 참았습니다. 어머니란 늘 그런 거잖아요.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불편함쯤은 삼키는 것. 그날은 민준이의 3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2024년 6월 15일 토요일 한남동 저택의 정원에서 성대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100여 명의 손님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입은 옷은 동대문 시장에서 산 저렴한 검은색 원피스였습니다. 지혜의 친구들이 입은 명품 드레스들 사이에서 저는 까만 점 같았습니다. 어머님, 여기 혼자 계세요? 지혜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모순을 느꼈지만 무시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머님 보고 싶어 하세요. 같이 가시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너희들끼리 즐기렴. 에이, 그러지 마시고요. 지혜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제 피부에 살짝 박혔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계획의 일부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요즘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거든요. 지혜는 저를 이끌고 수영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민준이의 사업 파트너들과 지혜의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이세요. 지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민준 오빠를 혼자 키우셨대요. 정말 대단하시죠? 지혜의 목소리에는 존경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 한 여자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수영하실 줄 아세요?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수영 이야기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물을 무서워해서. 아, 그래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그럼 수영장 가까이는 조심하셔야겠네요. 그 순간 누군가 제 뒤에서 웃었습니다. 저는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람 소리였을까요? 파티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샴페인 대신 물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면 무릎 통증이 더 심해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취기가 올랐고 음악 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저는 다시 구석으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지혜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언니 지수도 함께였습니다. 사진 한 장 찍어요. 가족 사진이요. 민준이도 다가왔습니다. 엄마, 우리 셋이서 사진 찍자.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가족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우리는 수영장 앞에 섰습니다. 지수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좀 더 뒤로 가세요, 마치지 어머님. 배경이 더 예쁘게 나올 거예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 발뒤꿈치가 수영장 가장자리에 닿았습니다. 물이 튀어 제 구두를 적셨습니다. 여기요?
저는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완벽해요. 지혜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민준이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안, 중요한 전화야. 잠깐만. 그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와 지혜만 남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혜와 그녀의 언니 그리고 몇몇 친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음악이 멈췄습니다. 정원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님, 지혜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데? 어머님은 이 집에 너무 오래 계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민준 오빠도 이제 어른이고 저희는 신혼부부잖아요. 어머님이 계시면 불편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혜야, 그게 무슨... 요양원 알아봤어요. 경기도에 괜찮은 데가 있더라고요. 다음 주에 가시면 돼요. 민준이는 알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가 웃었습니다. 오빠가 뭘 알아요? 오빠는 제 말이면 다 들어요. 어머님이 가시겠다고 하시면 그냥 그러려니 할 거예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혜야, 제발. 그리고 한 가지 더. 지혜가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된 저 청담동 아파트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 명의로 바꾸셔야 해요. 어차피 나중에는 민준 오빠 거잖아요. 그 아파트는 제가 30년간 모은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제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 지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그녀가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 손이 제 어깨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발! 저 수영 못해요. 제 비명이 밤하늘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다시 시작되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제 목소리를 삼켰습니다. 제가 물속으로 빠지는 순간 저는 지혜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물이 제 코로 들어왔습니다. 제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팔을 휘저었지만 수면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 누군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속에서 저는 시간 감각을 잃었습니다.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폐는 불타는 것 같았고 눈앞에 검은 점들이 춤을 췄습니다. 이것이 죽음인가? 이렇게 차갑고 외로운 것인가? 그때 강한 팔이 제 허리를 감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공기가 제 폐로 들어오면서 고통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제 눈에는 눈물과 수영장 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를 구한 사람은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수영장 가장자리로 데려갔고 사람들이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누웠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구급차! 누가 구급차 불러?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시더니 그만.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술 마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온몸이 떨려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지혜가... 제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조심하시라고 했잖아요. 지혜가 무릎을 꿇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부드러워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영장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잔데 저는 말하려 했지만 기침이 나왔습니다. 물과 함께 쓴 맛이 입안에 가득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저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요, 오빠. 지혜가 민준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는 여기 남아서 손님들 챙기셔야죠. 제가 어머님과 함께 갈게요. 민준이가 망설였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제 아들의 눈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요? 믿음? 사랑? 하지만 그곳에는 혼란만 있었습니다. 그래, 지혜야, 부탁해.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 아들은 저보다 그녀를 선택했습니다. 아니, 그가 선택한 것은 체면이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좋은 남편, 좋은 사업가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지혜는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앞에서 제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조용히 하세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말하면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말하면 어머님뿐만 아니라 민준 오빠도 다치게 될 거예요. 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준 오빠 회사 아시죠? 그 회사에 제 아버지가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120억이에요. 제가 아버지한테 한마디만 하면 그 돈 다 회수돼요. 오빠 회사는 망하고 오빠는 빚더미에 앉게 되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너 지금 저는 민준 오빠를 사랑해요. 정말이에요. 지혜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오빠에게는 저만 있으면 돼요. 어머님은 필요 없어요. 이해하시죠? 강남 성모병원 응급실은 토요일 밤이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의사가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십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입원해서 관찰이 필요합니다. 네, 선생님. 지혜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의사가 떠나자 지혜는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민준 오빠한테 전화하셔야죠. 걱정하실 테니까. 그녀가 제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경에서는 파티 음악이 여전히 들렸습니다. 응, 괜찮아. 제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다행이다. 지혜가 잘 챙겨주고 있죠? 저는 지혜를 봤습니다.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천사 같은 미소였습니다. 잘 챙겨주고 있어.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조심시켰어야 하는 건데. 술은 이제 조금만 드세요. 알았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지혜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푹 쉬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왜? 저는 간신히 물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지혜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은 착하세요. 너무 착하죠. 하지만 세상은 착한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에요. 제가 민준 오빠와 결혼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 때문이 아니에요. 오빠의 기술 때문이에요. 오빠가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필요했어요. 우리 아버지 회사에. 하지만 오빠는 자기 회사를 팔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오빠에게 접근했어요. 결혼했고 이제 곧 그 기술은 우리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널 사랑하는데. 알아요. 그래서 더 쉬운 거예요. 지혜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내일 아침에 민준 오빠가 올 거예요. 그때 어머님은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씀하셔야 해요. 그리고 요양원 가시겠다고 하세요. 알았죠? 그녀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그녀는 돌아봤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님, 오늘 밤 일은 아무도 모르죠? 오빠의 사업 파트너 중 한 명이 변호사예요. 제 편이죠. 어머님이 뭘 말씀하셔도 증거는 없어요. 오히려 어머님이 저를 모함했다고 할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병실의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30년간 민준이를 키우며 흘린 땀과 눈물이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추운 겨울날 새벽, 시장에서 생선을 손질하던 제 손, 민준이의 학비를 내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던 제 모습,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이신가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누구시죠?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따님? 전 딸이 없는데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 실례했습니다. 며느리분 말입니다. 그분에 대해 아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세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죠?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병실의 형광등이 갑자기 너무 밝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누가 듣고 있는 건 아닐까? 전화기 너머에서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어서 저는 그가 전화를 끊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여사님, 지금 혼자 계신가요? 네. 하지만 대체 누구시냐고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가는 소리가 복돼서 들렸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지혜 씨의 피해자죠. 남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간구진입니다. 2년 전까지 저는 지혜 씨의 약혼자였습니다. 제 손에서 핸드폰이 거의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약혼자? 네, 우리는 3년을 사귀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이용만 했습니다. 제가 가진 특허 기술을 빼앗기 위해서였죠. 저는 침대에 더 깊이 앉았습니다. 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왜 저한테 전화하신 거죠? 오늘 밤 일을 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사람이 봤습니다. 여사님이 수영장에 빠지신 거 우연이 아니었죠?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어떻게? 저는 2년 동안 그녀를 조사해 왔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한 짓을 폭로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우 영리하거든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합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결혼하기 전에 왜 막지 않으셨어요? 막으려 했습니다. 우진 씨의 목소리가 쓰라렸습니다. 민준 씨에게 편지도 보냈고 회사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가 저를 스토커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죠. 그래서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럼 지금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여사님,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그녀를 막읍시다. 민준 씨를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지혜는 증거가 없다고 됐어요. 그리고 민준이 회사에 투자한 돈도 있고 저는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회사 말씀이시죠? 우진 씨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뭐? 지혜 씨 아버지는 이미 파산했습니다. 6개월 전에요. 지금 그 회사는 겉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투자한 120억은 사실 빌린 돈입니다. 다른 투자자들에게서요.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했는데요? 제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빼돌렸습니다. 해외 계좌로요. 곧 민준 씨 회사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할 겁니다. 지혜 씨는 이미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위험하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늦어도 한 달 안에 모든 게 터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울먹였습니다. 내일 저를 만나주세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씁시다. 어디서요? 이태원에 있는 나무 카페 아시나요? 내일 오후 2시에 거기서 만납시다. 여사님, 부탁드립니다. 민준 씨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여사님뿐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하루 만에 일어났습니다. 제 머리는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창밖의 서울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그 불빛들이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혜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저를 물속으로 밀던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제 망막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즐거움과 승리의 빛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순진했을까요? 3년 동안 그녀의 가면을 전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새벽 4시쯤 병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간호사인가? 하지만 복도는 어두웠고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은 다시 천천히 닫혔습니다. 누군가 저를 확인하고 간 것일까요? 아침 7시 민준이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어젯밤 파티 때문이겠죠. 그는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많이 놀라셨죠?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저는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손이 정말 제가 키운 아들의 손일까? 괜찮아. 저는 거짓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조심하셔야 해요. 술은 정말 조금만 드시고.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 술 안 마셨어. 민준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지혜가 뭐라고 했었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샴페인을 몇 잔 드셨다고. 그래서 비틀거리시다가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물만 마셨어. 너도 알잖아. 내가 술 마시면 무릎이 아프다는 거. 민준이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럼 왜 수영장에 제 입이 열렸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위협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말하면 민준 오빠도 다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진 씨의 말도 기억났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다시 거짓말했습니다. 아마 내가 기억을 잘못하나 봐. 민준이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놀라셨죠? 푹 쉬세요. 지혜가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있을 거래요. 저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가봐. 저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민준이가 떠나고 30분 후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을 보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눈에는 어제 밤의 차가움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누가 왔었니? 저는 물었습니다. 지혜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새벽에 누군가 문을 열었어. 간호사였겠죠?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지혜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퇴원하시면 집에 가서 짐 싸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 요양원 입소 날짜 잡았어요. 제 주먹이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만약 내가 거부하면? 지혜가 웃었습니다. 거부? 어머님이 거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후 1시 30분, 저는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지혜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비웠고 저는 그 틈을 이용했습니다. 간호사실을 지나칠 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만약 지혜가 돌아와서 제가 없는 걸 발견하면,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이태원이요. 나무 카페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기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빨리 가주세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일요일 오후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고 가족들이 함께 웃으며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을까요? 민준이가 어렸을 때 우리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뿐이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혜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그리고 또 울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넣겠습니다. 진동 소리가 가방 속에서 계속 울렸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나무 카페는 이태원 언덕 중간쯤에 있었습니다. 작고 아늑한 카페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커피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카페 안에는 몇 명의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노트북으로 일하는 젊은이, 책을 읽는 여자, 그리고 구석 자리에 앉아있는 한 남자. 그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남자였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 같았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이신가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강우진 씨? 앉으세요. 그는 손짓했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카페 주인이 다가와 주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우진 씨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여사님, 병원에서 어떻게 나오셨어요? 지혜 씨가 곁에 있지 않았나요? 우진 씨가 물었습니다. 화장실 간 틈에 나왔어요.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저는 다급했습니다. 우진 씨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지난 2년간 제가 모은 자료들입니다. 그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사진들, 문서들, 은행 거래 내역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건 지혜 씨가 저와 사귈 때 찍은 사진입니다. 우진 씨가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젊은 지혜와 우진 씨가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믿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가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하예 씨는 제가 개발한 스마트팜 기술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농업공학자였거든요. 제 기술은 작은 공간에서도 많은 작물을 효율적으로 기를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특허도 받았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많았죠.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혜 씨는 저에게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약혼도 했죠. 하지만 약혼식 한 달 전 그녀가 제 연구실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출장 간 사이에요. 그리고 우진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연구 자료를 복사해 갔습니다. USB에 담아서요.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중국어 회사에 팔았습니다. 30억에요. 제가 10년 동안 연구한 것을 30억에 팔아버렸습니다. 우진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어요. 그녀는 모든 흔적을 지웠고 저를 오히려 스토커로 고소했습니다. 그럼 지금 그 기술은 중국 과호 회사가 상용화했습니다. 제 이름도 제 권리도 모두 사라졌죠.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우진 씨가 다른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녀의 다른 피해자들 명단입니다. 저는 문서를 봤습니다. 거기에는 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각각의 이름 옆에는 직업과 피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 변호사, 건축가, IT 개발자, 모두 전문직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그녀에게 무언가를 빼앗겼습니다. 민준 씨는 6번째입니다. 우진 씨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패턴은 항상 같습니다. 유망한 남자를 찾습니다. 접근합니다. 사랑하는 척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은 후 사라집니다. 하지만 지혜는 민준이와 결혼했잖아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아직이요.
우진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의 인공지능 기술은 복잡합니다. 단순히 자료만 훔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녀는 결혼했습니다. 회사의 공동 대표가 되기 위해서요. 그러면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언제 사라질 건데요? 우진 씨는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지혜 씨의 계좌 내역입니다. 불법으로 구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그는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한 달 전부터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스위스, 케이만 제도. 추적하기 어려운 곳들이죠. 그럼 정말로 네, 한 달 안에 모든 게 끝날 겁니다. 그녀는 사라질 거고 민준 씨는 거액의 빚과 사기 혐의만 남게 될 거예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파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여사님, 우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사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민준 씨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여사님뿐이에요. 어떡해요? 저는 그냥 늙은 여자예요. 아무 힘도 없어요. 아니요. 여사님은 그녀가 가장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여사님의 무기예요. 그때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지혜간 엄마가 없어졌다고 난리예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공황 상태였습니다. 나는? 엄마, 혹시 또 어디 가서 넘어지신 거 아니에요? 병원으로 바로 돌아오세요. 민준아, 나 지금... 저는 우진 씨를 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잠깐 산책하고 올게. 곧 갈게. 저는 전화발을 끊었습니다. 우진 씨가 작은 USB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여사님,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지혜 씨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그것이 제 손 안에서 작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것이 제 아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USB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제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물결이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민준이에게 바로 말해야 할까? 아니면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할까? 택시가 병원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요금을 내고 내렸습니다. 제 다리는 떨렸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님, 지혜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산책. 저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답답해서 산책? 지혜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달콤했지만 어딘가 역겨웠습니다. 병원에서 나가시려면 저한테 말씀하셔야죠. 미안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USB를 쥔 손을 가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지혜의 눈이 제 가방을 훑었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들어가시죠. 지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걱정했잖아요. 왜 말도 안 하고 나가신 거예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생각이 짧았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퇴원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집에 가서 쉬세요. 민준이가 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발신자를 확인하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빠, 저 잠깐 전화 받고 올게요. 그녀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와 민준이만 남았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제 입이 열렸습니다. 민준아.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매서 엄마? 너 행복해?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에 뭔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안, 두려움,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지혜와 결혼해서 너무 행복해요. 정말? 저는 더 깊이 물었습니다. 회사는 잘 되고 있어? 물론이죠. 지혜 아버지 회사의 투자 덕분에 사업이 급성장하고 있어요. 곧 기업 공개도 할 거예요.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준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벽 끝에 서 있는데 그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혹시...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회사 재정 상태를 직접 확인해 봤어? 민준이의 얼굴이 이상해졌습니다. 왜 그러세요, 친 엄마?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어요? 아니, 그냥 저는 망설였습니다.
우진 씨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지혜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뒤에 한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고 인상은 차가웠습니다. 오빠, 소개할게요. 우리 아버지 회사의 법률 고문 변호사님이세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왜 갑자기 변호사를? 안녕하세요. 김태수 변호사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민준이가 받았지만 그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보였습니다. 지혜야, 왜 갑자기 변호사님이?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오빠, 사실은 지혜가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회사 합병권 있잖아요. 그거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게 많아서요. 변호사님이 도와주시겠대요. 합병? 민준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무슨 합병 얘기했어? 오빠, 제 아버지 회사랑요. 말씀드렸잖아요.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지혜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에 숨겨진 독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 민준이가 당황했습니다. 오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오빠가 피곤해서 잘 기억 못 하시나 봐. 지혜가 웃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준 씨,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절차상 필요한 거예요. 민준이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건 합병이 아니라 회사 지분 양도 계약서잖아. 민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지분 60%를 넘기라고? 오빠, 그래야 아버지 회사의 투자를 더 받을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명목상 지분만 넘기는 거예요. 오빠는 여전히 대표이사니까. 지혜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망설였습니다. 민준 씨,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계약을 하지 않으시면 현재 받으신 투자금 120억을 즉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안 돼! 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민준아, 서명하지 마.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다리는 떨렸지만 저는 똑바로 섰습니다. 그건 함정이야. 지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민준이를 사랑하지 않아. 그저 그의 기술을 훔치려는 거잖아.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민준이가 당황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말 들어. 저는 계속 말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머리를 다치셔서 그러시는 거죠?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어제 사고를 당하셔서 정신이 좀... 아니야.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어. 지혜가 지금까지 한 짓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혜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은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지혜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게 뭔데요? 지혜 씨의 과거 기록입니다. 저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당신이 다른 남자들한테 한 짓들, 민준이한테 하려는 짓들. 민준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소리예요? 민준아, 저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지혜는 이미 5명의 남자들을 파멸시켰어. 너는 6번째야. 변호사가 움직였습니다. 그가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부인, 그 USB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안 돼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지혜가 웃었습니다. 차갑고 무서운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실망이에요. 제가 조용히 가시라고 했잖아요. 지혜야, 대체 무슨... 민준이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오빠. 지혜가 민준이를 봤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녀가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문을 잠갔습니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관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USB를 너무 세게 쥐어서 아팠습니다. 지혜야, 뭐 하는 거야? 민준이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문을 잠그는 거야?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저를 없애버릴 방법을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지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릴게요. 그 USB를 주세요.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이가 알아야 해. 네가 누군지. 변호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그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손대지 마.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내 엄마한테 손대지 말라고. 민준 씨,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도 모르는 게 나을 일입니다. 뭐?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에게 USB를 던졌습니다. 민준아, 받아. USB가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민준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더 빨랐습니다. 그녀가 USB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던져 발로 밟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플라스틱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 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지혜야, 왜 그래? 왜 그렇게까지... 오빠. 지혜가 민준이를 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달콤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뭐가 끝이라는 거야?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요? 아니, 정확히는 오빠의 회사요. 지혜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미 서류는 다 준비됐어요. 오빠의 서명만 없을 뿐이죠. 하지만 그것도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변호사가 가방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준 씨, 사실 당신 서명은 이미 위조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지혜 씨가 당신의 서명을 수백 번 연습했거든요. 전문가도 구분 못할 정도로 완벽합니다. 민준이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가 벽에 기댔습니다. 이게 무슨... 오빠는 똑똑하지만 사람을 보는 눈은 없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제가 오빠를 처음 본 건 2년 전이었어요. 테크 컨퍼런스에서요. 오빠의 인공지능 발표를 들었죠. 그때 알았어요. 이거다 싶었죠. 그럼 사랑은?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 지혜가 웃었습니다. 사랑이 뭐 먹는 건가요? 오빠, 세상은 돈과 권력으로 움직여요. 사랑 같은 건 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 정말 악마구나. 지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은 평생 착하게 사셨죠? 그래서 뭐 얻으셨어요? 낡은 아파트 하나, 관절염, 아들의 무시. 그녀의 말이 칼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저는 다르게 살고 싶었어요. 제가 원하는 걸 얻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민준아,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이제 믿겠니? 엄마가 한 말. 민준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혜야,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멈춰. 우리 다시 시작할 수. 다시 시작? 지혜가 비웃었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요. 이미 끝났어요. 내일이면 회사 지분은 제 명의로 넘어가요. 그 다음 주면 오빠는 횡령 혐의로 고소당할 거예요. 횡령?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횡령 같은 거 안 하겠어. 증거가 있으면 됐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회사 계좌에서 15억이 빠져나갔습니다. 모두 민준 씨 개인 계좌로요. 물론 민준 씨는 모르시겠죠. 하지만 은행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너무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준비한 걸까요?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누구 있어요? 문이 왜 잠겨 있죠? 간호사였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변호사가 그녀를 봤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 열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둘 다.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그녀가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버튼만 누르면 민준 오빠는 경찰에 체포될 거예요. 준비는 다 됐어요. 변호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왜 문을 잠그셨어요? 규정 위반이에요. 죄송해요. 지혜가 완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실수로 잠갔나 봐요. 퇴원 준비하고 있었어요. 간호사는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제 얼굴은 창백했으니까요.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빛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핸드폰 화면 위에 있었습니다. 언제든 버튼을 누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떨리고 약했지만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지혜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똑똑하시네요, 어머님. 지혜가 말했습니다. 계속 그렇게만 하세요. 지혜야.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처음 듣는 톤이었습니다. 너는 큰 실수를 했어. 실수? 지혜가 웃었습니다. 무슨 실수요? 너는 내가 바보라고 생각했어. 민준이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혜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오빠, 설마... 응. 민준이가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네가 한 말, 변호사가 한 말, 다 녹음됐어. 횡령 조작, 서명 위조, 모든 것. 변호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럴 수가. 지혜가 민준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거 줘. 당장 줘. 하지만 민준이는 재빨리 피했습니다. 그는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이 핸드폰을 밖으로 던질 거야. 그럼 누군가 춥겠지.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안 돼.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지혜야. 민준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지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몇 초가 지나갔습니다. 아니, 몇 분이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너무 무거워서 숨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오빠. 지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제발 저한테도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 민준이가 비웃었습니다. 무슨 사정? 5명의 남자들을 파멸시킨 사정. 내 엄마를 수영장에 밀어넣은 사정.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사고였어요. 거짓말.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네오는 나를 죽이려고 했어. 내가 물을 무서워한다는 걸 알면서도. 지혜는 저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처음으로 뭔가 다른 감정이 보였습니다. 죄책감?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순수한 분노였습니다. 맞아요. 지혜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제가 밀었어요. 어머님이 계속 방해하셨으니까요. 제 앞에서 착한 시어머니 행세하면서 민준 오빠한테 제 험담을 하셨잖아요. 나는 한 번도... 저는 말했습니다. 거짓말. 지혜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님은 처음부터 저를 싫어하셨어요. 제가 재벌가 딸이라는 게, 제가 예쁘다는 게, 제가 오빠를 사랑한다는 게 다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지혜야, 그만해.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꾹꾹 눌러왔던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아버지는 사업 실패하고 술만 마셨어요. 어머니는 그 아버지한테 맞으면서도 웃고만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했어요. 밤새워서 공부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배웠어요. 세상은 약한 사람을 짓밟는다는 걸, 착하게 살면 바보 취급받는다는 걸. 지혜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저는 절대 약한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한 거야?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파멸시킨 거야? 살아남기 위해서였어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오빠는 몰라요. 재벌가 딸로 태어났지만 돈 한 푼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친구들은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데 저는 동대문에서 산 가짜 가방을 들어야 했어요. 변호사가 조용히 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그를 봤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당신도 공범이에요. 변호사는 멈췄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지혜야. 민준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네 같은 어떤 집안 출신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 너라는 사람이 좋았어. 지혜가 민준이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잠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후회? 슬픔? 하지만 그것도 곧 사라졌습니다. 사랑? 지혜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오빠의 사랑이 뭘 해줬어요? 밥 먹여줘요? 명품 가방 사줘요? 아니잖아요. 사랑은 그저 감정일 뿐이에요. 감정으로는 세상을 살 수 없어요. 그럼 너는 평생 그렇게 살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계속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하고 버리면서. 지혜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은 착하게 사셨죠. 그래서 뭐 얻으셨어요? 아들의 존경? 아니잖아요. 민준 오빠는 어머님을 짐으로 생각했어요.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요.
뭐? 민준이가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오빠는 몰랐죠. 지혜가 웃었습니다. 제가 어머님한테 요양원 가시라고 했을 때 오빠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알아서 해라고만 했죠.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그런 적 없어. 6월 3일이었어요. 지혜가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출장 가기 전날 밤 제가 말했잖아요. 어머님이 계시면 불편해요. 요양원 알아볼까요? 오빠가 뭐라고 대퇴했는지 기억나요?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 나는 일 때문에 바빠. 그렇게 말했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정말 그렇게 말했을까요? 제 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엄마, 민준이가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나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때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제대로 생각을 못했어요. 됐어.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팠습니다. 너무나 아팠습니다. 제가 30년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 지혜의 말이 거짓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맞죠? 지혜가 말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피를 나눈 가족도 결국 짐이 되면 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너는 틀렸어. 민준이는 그때 힘들었을 뿐이야. 나를 정말로 버리려 한 게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확신했대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민준이는 제 아들이니까.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니까.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돌아올 거라는 걸 알아. 민준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감동적이네요. 지혜가 비꼬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오빠, 그 녹음 파일 주세요. 그럼 제가 조용히 떠날게요. 안 돼.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 법의 심판? 지혜가 웃었습니다. 오빠, 순진하시네요. 제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누구?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국회의원이요. 제 외삼촌이에요. 전화 한 통이면 이 녹음 파일은 증거로 인정 안 될 거예요. 오히려 오빠가 저를 협박한 거로 만들 수도 있어요. 민준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당할 것 같아요. 제 변호사들이 오빠를 산산조각 낼 거예요. 횡령 증거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오빠는 감옥에 가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둘 다 파멸하는 거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차이가 있죠? 지혜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돈이 있어요. 좋은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죠. 오빠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간꾸진 씨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 들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지혜 씨, 사기와 횡령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지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간구진 씨를 향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 제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우진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을 만난 후 바로 강남경찰서로 갔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모은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죠. 그리고 오늘 이 병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지혜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모든 것이 끝났다는 선언 같았습니다. 안 돼!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함정이에요. 저 사람들이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힘이 없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소리였습니다. 지혜씨, 조용히 하세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시는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김태수도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완벽했던 정장은 이제 초라해 보였습니다. 지혜가 문 밖으로 끌려나가기 전 그녀는 한 번 더 저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님이 이긴 거예요. 축하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도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전 곧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지혜씨. 경찰관이 그녀를 밀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병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몇 년을 산 것처럼 피곤했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저는 그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이가 어렸을 때 자주 하던 것처럼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아니에요.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지혜 말이 맞았어요. 저는 엄마를 짐으로 생각했어요. 회사 일에만 신경 쓰고 엄마 마음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민준아, 저는 그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는 이하해. 네가 힘들었다는 거. 젊은 나이에 큰 회사를 운영하면서 얼마나 부담이 컸겠어. 하지만 그게 핑계가 될 순 없어요. 민준이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는데 저는 엄마한테 뭘 해드렸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진 씨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여사님, 민준 씨, 제가 경찰서에 가서 진술해야 합니다. 두 분도 나중에 오셔야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민준이가 일어나 우진 씨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진 씨가 아니었다면 아니에요. 우진 씨가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지혜 씨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이번 일로 제 상처도 조금은 아물 것 같습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여사님, 정말 용감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아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우진 씨가 떠나고 저와 민준이만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제는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집으로 가요. 우리 집으로요. 민준아,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엄마는 제 가족이에요. 유일한 가족이에요. 민준이가 제 눈을 봤습니다. 엄마 없이는 저도 없었어요. 이제 제대로 효도할게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할게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기, 횡령미수, 폭행미수 등 여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의 외삼촌 국회의원도 그녀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고 피해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진 씨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했습니다. 민준이의 회사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지혜가 빼돌린 돈의 대부분을 회수했고 새로운 투자자들을 찾았습니다. 회사는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남동 저택에서 민준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약속대로 저를 잘 챙겼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산책을 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장미가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차 2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차 드세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저는 차를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엄마,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저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병원 간호사예요. 엄마가 입원했을 때 엄마를 돌봐주던 간호사요. 제 마음 한구석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이니? 네,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민준이가 제 눈을 봤습니다. 엄마를 정말 존경한대요. 엄마의 용기를 보고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엄마한테 소개시켜줬다지. 정말요? 민준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이번엔 엄마가 제대로 볼 거야. 천천히, 조심스럽게. 저는 장미를 만졌습니다. 사람을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엄마.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해가 정원을 비췄고 장미 향기가 바람에 실려 왔습니다. 제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그 긴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인생은 때로 너무 가혹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할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이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의 사랑은 아무리 흔들려도 결국 돌아온다는 것을.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진짜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하지만 그것에 묶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시작을요. 때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배신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배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험을 받을 때 그 진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순자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약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강철보다 단단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자식이 파멸로 향하는 것을 보면서도 침묵하셨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위해 싸우셨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일깨워 줍니다. 착하게 산다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용기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사랑은 아무리 시험받고 흔들려도 결국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민준이가 마침내 어머니의 진심을 이해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태어남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순자 어머니처럼 불의와 맞서야 할 순간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를 정의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오늘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너무 늦기 전에 말입니다.